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민노총 회원 2명이 이태원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이거 민주당하고 민노총이 이 사전에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들이 드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10만 촛불 집회를 하겠대요. 지금 뭐 압사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었고 했으면 좀 자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지금 했죠. 퇴진하라고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경찰들이 대통령 치안 신경 쓴다고, 경호 신경 쓴다고 이번에 치안 공백이 생겼다. 그거 거짓말이죠. 경찰청 산하의 101 경비단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대통령 경호실이 하기 때문에 용산 경찰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 희한하게 이런 시체팔이 지금 남의 죽음 가지고 또 이 시국 선언하고 지금 난리 구슬 떠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남의 죽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 10월 폭동 1946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구 폭동 때, 그때도 경북대 병원인가요? 콜레라로 죽은 시신을 끌고 와가지고 시체가 어저께 경찰이 쏴 죽인 시신이다 이래가지고 거짓 선동해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했는데, 민노총이 대구 10월 폭동을 매년 또 기린다고. 근데 10월 달에 사고가 났네? 근데 북한 헌법에 충실한 민노총과 민주당 그리고 중국인이 이미 10월 달에 대형 참사 날 거야 하고 예언을 했어요. IP 추적해보니까 하얼빈이야. 그리고 전라도 경찰들이 전부 그 당시에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밀었다는, 수신호하면서 작전하듯이 밀어붙였다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뿌려졌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심정지 해가 죽은 사람, 골목길 말고, 참사가 있었던 골목길 말고 한 100m 떨어진 다른 데서도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어요.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나오는데 지금 마약 수사 경찰이 안 하죠. 덮어버렸죠. 부검 안 하죠.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이태원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할로윈 데이 하루 이쪽으로 오라고 홍보해가지고. 언론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언론 노조, 그 뒤에 민노총 뒤에 북한, 중국, 그 다음 민주당. 이게 지금 각자가 한 명씩 맡아가지고 연극을 하고 있는 배역놀이 있죠. 배역극, 상황극,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지 이게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작권을 포기하니까 국민 계몽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고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2의 세월호를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계엄 선포해야 될 겁니다. 여차하면은 계엄 선언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은 이거 나라 못 지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북한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한다, 이런 이야기를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저희 유튜브 광고를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그런 등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경찰이 저를 체포영장 갖고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소갑 채워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찰이 징역 8개월 때리고,
1심에서 벌금 300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는데 2심 판사가 보더만은 저한테 적용된 그 법조문이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사가 위헌 제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악한 인간들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쭉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주사파 인사가 북한 핵개발로 2차 남조선 해방전쟁에 임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북한 지령받아 폐간됐던 매체에 수백 편 기고했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한테 이거 들고 일라라고 지령 내리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 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인데 민주당이 세월호급 파장이다. 이태원 참사 최소 2년간 이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저기 보도를 했네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백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책임이란 단어만 52번, 52번을 반복하며 본격적인 정부 책임론 공세에 나섰다. 사태 수습과 초당적 협력의 방점을 찍은 참사 초반과는 확연히 태세가 달라졌다. 검정 레타이어 양복, 근조 리본 차림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왜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 있는지를 묻고 싶다. 일단 이재명이는 이제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가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감옥 안 가려고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민주당이 이거를 기획했다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감옥을 가야지, 감옥을. 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종착지로 두되 반박자 느리게 가야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도부 초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장기전 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문책 대상이 경찰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니 지금 마약이 퍼졌고 누군가 뒤에서 밀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민주당이 기획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이야 국민들은. 자, 민주노총 홈페이지 가니까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금속노조 고 이정환 조합원님, 건설산업연맹 고 김땡땡 조합원님 명복을 빕니다. 아니 이 노조원들은 여기 또 왜 갔습니까? 지금 집회 29일날 9시 반에 용산에서 집회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금 대거 집회한 사람들이 그 용산 그 이태원으로 많이 몰려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 그 특검하라, 피켓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만 실제로 이 두 명이 죽었네요. 예.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정부 책임, 이거 정부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10만 총궐기 예정대로 12일날 하고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 동시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선전선동해가지고 또 대통령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 조화를 보내는데 대통령이 죽였나요? 예? 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때려 부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 거지. 물병 던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러지 않죠. 자, 이거 지금 이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검찰이 그 대형 수사, 대형 참사 직접 수사 못하게 막았고 검수완박 민주당이 했죠. 문재인 때 한 거 아닙니까? 마약 수사 못하게 막았고,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한테 권력 밀어주면서 경찰 수사권 줬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이 제대로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지금 엉망진창 된 거 아닙니까? 무서운 시어머니를 없애버린 게 누구예요? 민주당이지.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통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탓이네. 자, MBC 노조가 뭐 했습니까? MBC 노조가 안전뒷전 헬로윈 보도 사과, 대다수 여기 보시면 방송사들이 전부 다 할로윈 축제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을 다 띄웠다고. 이태원, 이태원 여기 전부 이태원 나오죠. 이태원. 자기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태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많습니다. 안전이 위험되니까 좀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방송 안 하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사고 나니까 정부 책임이라고. 이 언론 뒤에 누가 있어요? 언론 노조 뒤에 누가 있어요? 민주노총 뒤에 누가 있어요? 북한 뒤에 누가 있어요? 중국 민주당.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 자식들이 검수완박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그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대형 참사를 이렇게 수사 못하게 틀어막았구나, 기획했구나.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가 1월달에 임명한 이임재 용산서장, 지금 그 용산서장이 파출소 옥상에서 참사 현장을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얼마나 죽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 지금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고 경찰대 출신이네. 경찰대 출신들이 저기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게 뭐예요? 버닝썬. 거기 북한 마약이 중국 거쳐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저기 전라도 조폭이 전국에 갖다 뿌리고, 전국 유흥업소에 갖다 뿌리고, 그거를 뒤에서 봐준 게 전라도 경찰, 위에가 윤총경. 그런데 이 전라도 경찰이 지금 이 위 상부에다 보고도 안 하고 이태원 파출소 그 옥상에서 이거 지금 참사난 걸 보고 있었다고. 사람들 죽어 나가는 거를. 이게 악마가 아니면은 뭐가 악마인가요? 문재인이가 꽂은 사람 아닙니까? 자, 벌써 외신에서 나오네. 이태원 참사는 전라도 출신 용산 경찰서 직원들 책임이다. 나오잖아요. 우리 민주당 민노총 사람들은 이거 가방끈이 짧아서 이거 영어 못 읽죠. 문재인 때 청와대 사람들은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만. 외신에서도 나오잖아. 용산 경찰서 직원들이 업무 태만했다고. 소방당국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일날 2시간 동안 15번 통제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의도적으로 지금 통제를 안 한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거 참사 해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시체파리하고 또 끌어내리고 제2의 세월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112 상황실을 비운 경찰대 출신 간부. 알고 보니까 류미진 총경은 어디 출신? 광주여고. 경찰대. 어떻게 경찰대 전라도 출신 경찰이 2명 다 그때 상황실을 다 비웠어요? 용산 경찰서장도 보고 안 하고 상황실 비우고, 그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고, 전라도 출신 광주여고 출신 112 상황실장은 자기 방에 있었고,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나흘 전에 기동대 요청했는데 기동대 안 보냈다. 이거 지금 다 전라도 경찰들 이 경찰들이 엉망진창 지 마음대로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게 검수완박, 그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1시간 13분이 늦게 알았어요. 근데 경찰청장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제천의 캠핑장에서 자고 있었대. 10월 30일부터 한미연합공군이 240대 전투기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았고요. 그러면은 테러가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이거 의도적으로 휴학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댓글 알바들이 붙어가지고 조직적 물타기 하는데, 야, 합법적 휴가 같다. 선동 그만해야 하는데 합법적 휴가가 어디 있어요? 경찰청장이 28일까지 뭐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호국 훈련한 거 아닙니까? 호국 훈련. 육해공 해병대가 실전적 훈련했고, 그리고 30일부터는 한미연합 공군이 240대 전투기 띄우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실상 준전시인데 휴가를 가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띄운 거지. 의도적으로 지금 비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금 특수본이 압수수색 하는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압수수색에서 서울경찰청장 방하고 용산경찰서장 실은 빠졌답니다. 예? 이 다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윤희건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끔 저기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금수완박해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했고, 그러면 민주당이 1월달부터 기획을 했구만.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하는 거요. 그 뒤에는 저기 민노총 애들이 또 달라붙고, 민노총은 그거 왜 갔습니까, 거기에? 거기 가가지고 또 선전선동하려고 갔습니까? 이태원에. 자, 윤익은 경찰청장을 보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저기 뭐 독일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은 법이 없는데 중국 공산당 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법학을 받으러 중국 사회과학원에 갑니까? 사회과학은 뭐예요? 국무원 직속 국립연구기관. 그게 뭡니까? 중국 공산당 산하 스파이 기관이에요. 스파이들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사회과학원 산하에는 총 37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중국과 세계 각국의 경제, 법학, 철학, 고고학, 역사, 문학, 언어, 민족, 종교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여기 보니까 퇴직 간부국, 간부 공작국이 있네. 예? 공산주의 사상을 중국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지금 석사를 가가지고 1년 있었으면 마사지 당한 거 아닙니까? 마사지 당하니까 사고가 난 그날 딱 맞춰가지고 전국적으로 준전시 상태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휴가 가고 자리 비우고 경찰 기동대도 안 보내주고 용산 전라도 출신 문재인이가 꽂은 용산 경찰서장은 자리 비우고 보고 안 하고 저기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사람 죽어가는 거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112 상황센터장 상황실장 자리 비웠고 그 사람은 광주여고 출신이고 경찰대고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 첩보연구원 마르크스주의 뭐 고고학 중국 변방연구소 대만연구소 세계 식민지 통일 전략 중국 공산당이 세계 식민지 전 세계를 통일하는데 그거 연구하는 데를 간 게 윤익은 경찰청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 경무관이었는데 7개월 만에 3계단을 뛰어 올랐고요. 4주 만에 2계단을 진급했다고 하면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권성동이가 추천했나요? 장제원이가 추천했나요?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권성동이 장제원이가 추천한 사람들이 100명 넘는다는 이야기 여의도에 계속 돌았는데 이거 누가 추천했어요? 2009년에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의힘은요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2019년에 민주연구원은요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재명 갤러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문 스스로 무덤에 들어간 거임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 뭐 2022년 9월 24일로 올라왔는데 교웅이 뭔가 암호를 우리가 풀었어요. 교웅을 거꾸로 뒤집으면 윤이에요. 윤은 스스로 무덤에 들어간 거임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 걔는 11월 달이면 기운이 어두워짐 사고는 다음 달에 칠 가능성 높겠지. 9월 달이면 다음 달이면 10월 달 10월 30일에 사고 났죠. 예? 그 새끼가 거대한 기다려봐. 그 새끼 일당들 11월 달이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질 거임. 그 새끼가 거대한 사고 치고 와서 그거 수습이 안 돼서 모든 게 스톱될 거임. 그렇게 되면 진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임. 저때쯤 하야 탄핵이 본격 논의가 될 거임. 기다려 보길 얼마 안 남았음. 11330 IP 추적을 해보니까 IP 추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IP 추적해보니까 어디야? 하얼빈이야 하얼빈. 짱깨 조선족 중국 아니면 북한. 자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윤짜장이라고 계속 하는데 나 왜 그런가 했더만 검찰총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찌엔짜장 아이고 발음 더럽네. 그러니까 그 윤짜장 하는 거야 윤짜장. 윤 검찰총장이라고. 그 밈, 경 이게 다 이게 뭐야 이게 암호 조선족 중국 혹은 북한. 자 카카오 2대 주주가 텐센트죠. 텐센트가 저기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인데 대한민국의 카톡을 누가 관리해요? 연결지식산업원에서
연길에서 누가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다음 카카오가 조선족들 채용해가지고 연길에서 다음 카페 블로그 모니터링, 다음 카카오톡 오픈 채팅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카카오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애들 채용해가지고 그 지금 이 저 여론 조작하고 공작하는 거 우리가 이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정권 좀 제발 좀 말귀 좀 들어먹어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아니 윤석열 정권의 그 국정원장이 뭐 하던 사람이요? 외교부에서 외교부 대사도 못 나가고 끝발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외교부 과장 정도 하는 사람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갖다가 국정원장 앉혀놓고 그 서열 넘버 2에는 그 검사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아무리 이런 데이터를 주고 해도 말귀를 알아먹나 이거 저희가 이거 중국에서 오는 이거 IP하고 이거 인터넷 차단해야지 여론 조작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합니까? 에? 아니 거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백면 서생들 그 저기 책상 몰림하던 그 교수들 저기 이제 MB 때 사고 친 놈들 다 그런 놈들 아닙니까? 아이고 참말로 진짜 좀 제발 그 말귀를 알아먹는 애들을 좀 갖다 놓으세요. 국정원도 그렇고 이 다 공작이라 공작. 자 네이버가 뭐 했어요? 조선족 또 채용했죠. 산동성 청도에서 근무해.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자 2020년 3월 1일날 차이나 게이트가 올라오니까 새벽 2시 29분에 지워버렸어. 1분 만에 내려갔어. 근데 1분 만에 또 올라왔어. 15등으로 차이나 게이트가. 차이나 게이트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5일로 올라왔죠. 2020년 4월 15일날 뭐 있었어요? 선거 있었는데 이 차이나 게이트 뜨면은 친중 정권이 민주당이 몰락하겠죠. 그러니까 여론 공작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거를 왜 차단을 안 해? 진짜 멍청한 국정원 멍청한 검사 새끼들. 이 옆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놈들은 그 뭐 하는 놈들이에요, 진짜. 전신에 중국 돈 먹은 놈들이 그 대통령실 옆에 그 박혀 있으니까는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아부나 하니까는 이런 거는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이걸 하나 제대로 못 잡나. 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뭐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원 넘친다.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일본 1초까지 밝히겠다. 예?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때 문재인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잔머리 쓰는 게 이재명이 문재인이 빨리 구속시켜야지 왜 자꾸 시간을 질질 끌어 바보같이. 네? 국가가 국민을 팽개쳤나요? 문재인이가 꽂은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꽂은 경찰들이 그 제대로 다 펑크낸 거 아닙니까? 전라도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 저기 민주당이 1월 달부터 이거 제2의 세월을 기획했구나 하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 당원 청춘 150명 날려 이 새끼 퇴진 이런 거를 달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 근조를 갖다 건물에다 달았다고. 이게 뭐야 이게? 자, 민주당 당원들 국민 애도기간에 그 저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술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 족구하고 술 먹고 저기 사고 난 당일날 그 다음날 이 족구하고 했죠. 국가 애도기간에 즐겁게 놀았죠. 그리고 11월 2일에는 전남 도의원들이 식사 자리에서 술병 있고 하니까는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하려고 하니까는 몸싸움하고 술병 깨지고 휴대전화 깨지고 술 먹고 술판 버리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이전했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 대통령 경호한다고 빠져나가서 그래서 사고 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 그런 거짓말을 했죠. 대통령실 경호무는 용산경찰서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실하고 101 경찰단 소관입니다. 교통지원은 서울경찰청 예하 전담부서가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경찰이 대비해 이태원 축제 대비에 이게 소홀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2022년은 137명, 2021년은 85명, 문재인 때보다 52명이 많게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펑크냈어요?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기동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본청에서 서울청에서 안 보내줬고 서울청에 112 상황센터장은 전라도 저기 광주여고 출신 경찰대 출신 그 사람은 자리 비웠고 그 사이에 그러면 이거 저기 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해가지고 그러면 문재인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몇 개월 전부터 공작을 했다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약간 공간이 있었는데 벽 반대편이나 술집 공간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 넘어져서 운 좋게 상반신은 빠져나왔다. 맨 밑바닥에 깔렸다가 나온 여성이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자, 참사 뒤 사고 지점 100여 미터 떨어진 데서 CPR 했다. 사망자가 여기 골목에서도 나왔지만은 골목 아닌 곳 100m 떨어진 곳 이태원역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마약 중독, 마약. 왜 지금 언론은 마약 이야기 안 하죠? 이게 지금 마약이 퍼져가지고 사망자가 이렇게 났다. 누군가가 뒤에서 밀었다. 그럼 이거 조직적으로 했네. 테러네.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약이 어디서 들어왔어? 중국 마약, 북한 마약. 그럼 버닝썬 또 급부상하고 그러면 이거 민주당 윤석열 아니 민주당 책임이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산하의 언론들이 지금 마약 이야기 절대로 안 하고 있죠. 거기 불법 건축물들 그거 앞전에 민주당 있을 때는 왜 그 철거 안 했습니까? 용산 경찰 용산에 지금 용산 구청장 그 앞전에 민주당이었죠. 몇 년 동안 봐준 거 아닙니까? 불법 시설들. 그리고 박원순 있을 때도 봐줬고 그거 철거 안 하고 뭐 했어요? 자, 건물 안에서도 사망자가 나오죠. 건물 안에서 심정지 환자가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죽었다고. 자, 마약이자 마약.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다. 주로 여자들한테 나눠줬다. 여자들이 많이 죽었죠 이번에.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가지고 깔려서 죽었다 그게 아니고 마약 먹어서 죽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캔디를 받은 사람이 몇몇이 토를 하기 시작했고 쓰러졌다.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뉴스에 나온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 쓰러진 사람의 모습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 흔하게 보이는 마약 증상이다. 쇼크 온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졌다. 지금 무슨 키 1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크런키가 나눠주는 거 먹고 친구들이 몸이 이상하다 갑자기 열이 나고 어지럽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됐는데 입원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수제였으면 버렸겠지만 시판 제품이고 띠지까지 있는 환제품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그리고 마약 먹고 이상한 포즈 취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있는데 눈빛은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과했다. 사람들이 구토하고 입에 개거품 물고 코랑 입에서 피를 엄청 쏟아냈다고 한다. 입에 독국물 들어갔으니까 복부 팽창 뭐예요? 심혈관 터지고 코피 터지고 심장 터지고 하니까 그래서 피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태원에 마약 주의보 다 내렸죠 언론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많이 죽어야 됐어. 그래야지 민노총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지. 그러니까 누군가 밀어가지고 사람 많이 안 죽으니까 약 갖다 뿌리고 마약 갖다 뿌리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 그거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산 경찰서장은 자리 비우고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고 있었고 말이 안 되죠. 그때 때마침 본청에 112 상황센터장 자리 비웠고 근데 둘 다 전라도야. 둘 다 경찰대야. 이상하죠. 그리고 기동대 보내달라고 했는데 기동대 안 보내줬고 소방청에서 경찰에다가 야 이거 15번 2시간 전에 15번 이거 교통 통제해달라 했는데 묵살했고 그러면 전부 다 문재인이가 꽂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수사 못하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해가지고 막았고 자 민노총이 또 들고 올라오고 있고 민노총 회원이 2명 거기 가가 죽었고 자 민노총이 뭐하는 데인가 볼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등장한 민노총 깃발과 간부들. 민노총은 아무데나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요 영어로 하면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영문 명칭에 우먼 여성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평등 가족부인데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 평등 국가인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남성, 여성, 제3의 성.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그것도 제3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등하다는 게 성평등 가족부예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부서기 때문에 반헌법적 부서기 때문에 폐지가 맞는데 그거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민노총. 그러면 민노총이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어디서 왔어요?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저기 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보시면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이거 사이비 종교죠.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여기 헌법 3조에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있는데 문재인이가 전부 사람 중심의 세계관, 사람 중심, 전부 다 사람 중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북한 헌법에 충실한 거예요. 아까 그 주사파가 뭐라 했습니까? 제2의 남한 해방전쟁 해야 된다. 북한이 핵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민노총이 들고 일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자, 문 대통령 만난 민노총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보니까 뭐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 확산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 쪽 보시면요, 맨 밑에 통일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국토로 강제만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주한미군 철수하고 금속노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 건설하기에 투쟁한다. 예?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북한 사회주의 헌법, 왼쪽은 사회주의 헌법이고 오른쪽은 금속노조 홈페이지입니다. 똑같죠? 헌법 구조에 나온 내용이 통일조항이 들어있죠.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제만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게 금속노조고, 그 금속노조 중에 한 명이 어디 갔어요? 저기 이태원에 갔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민노총 볼까요? 선언문에 보면은 100여 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어요. 근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이거 소련 공산주의 혁명 추종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자주 통일조국하고 민노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주 다 어디 나와요? 북한 헌법에 나오지. 자주, 민족의 자주성, 건강한 민족문화, 민족하고 노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 다 지금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전세계 노동자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면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한다. 야, 북한 핵무기는 지금 침묵하죠. 에? 이게 뭐예요? 국제 공산주의 노동자 단결하라. 세계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그거 아닙니까? 자, 근데 국민의힘은 뭐하는 정당입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 맺었고, 김재현 최고위원이 중국 공산당은요 혁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 노동자 지식 근로자 농민 전부 대변하는 국민정당이 됐어요.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한테 얼마나 받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합리적 의심이에요. 중국에서 돈 받아먹은지 조사를 해봐야 돼. 자, 송영길이가 저기 2016년 1월달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만 면담하고 중국의 한국 정권 교체 지원 카드와 민주당의 3불 1한 수용 카드를 막 바꾸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죠. 야, 박근혜 끌어내려주면은 우리 3불 1한 할게. 그러고 나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2017년 1월달이네. 2016년이 아니고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들 몰래 참여시켜가지고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고,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이가 사드 박근혜 적폐 사드 적각 철회하라 이런 이야기 했고, 안철수가 천주교네. 하상 바오로, 심상정이 천주교 마리아, 문재인이 천주교 세르명 디모테오, 천주교 신부들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다 기어 나왔죠. 구름비 바위를 살리자 해군기지 결사반대, 한미 부태의 경제재앙,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한다. 이 뭐예요? 예수회가 중국하고 그 협약 맺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 추천하는 저기 주교를 인정해 주기로. 그리고 추미애가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세계 그 정당대회 가가지고 그 저기 뭐야 여기 기조 연설했죠. 시진핑이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감사한다. 아니 대한민국을 침략을 했어요. 6.25 때. 그래가지고 초창기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우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어. 298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서울까지 뺏겼어요. 그런데 지금 총성맹사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어. 신동욱 더불어민주당 당명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표절했다 의혹 제기했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비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성상원의 국내 정세 분석 두 번째 채널도 좋아요 구독 신청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리적 의혹입니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이밭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죠. 민주당하고 우리 저기 민노총은 괜히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세요. 처신을. 자, 모든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거 널리 SNS로 퍼뜨리시면 됩니다. 고생하십니다.